이 진짜 체육계가 왜 이럽니까? 이번에는요,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유도의 신유용 선수가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안타까운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의 폭로가 채 잊혀지기도 전인데 네. 이 신유용 선수입니다. 전직 유도 선수인데 신유용 선수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신유용 선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메달을 따기 시작하고 선수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던 때에 이러한 범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범죄가 시작이 됐고 무려 5년간 20여 회에 걸쳐서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 신 선수에 따르면 재학 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그 당시에 유도부 코치로부터 약 20여 차례의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신유용 씨가요. 정말로 뭐 심석희 선수도 그랬지만요. 정말로 어렵게 정말로 용기를 내서 이걸 털어놓은 거예요. 고백을 한 겁니다. 신유용 씨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코치님 따까리였기 때문에 코치님의 방을 청소해야 되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방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증언해주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 스스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게 저의 유도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수면 위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용기를 내주셨으면. 김복준 의원. 예. 심석희 선수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사건과 지금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네, 이게 보니까 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그 다음에 신유용 선수, 이제 뭐 선수 아니지만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하. 그리고 둘 다 어떤 그 운동 선수였다는 것. 네. 그리고 그 합숙소 같은 데에서 네. 기거했다는 거, 네. 뭐 이런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피해자 나이대 이런 거 등등을 보면 그리고 그 코치가 상존하는 거, 그 신적인 어떤 그 코치 감독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여건들을 보면 거의 유사하고 같죠, 거의. 예,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이른바 어려서부터 서서히 잠식해 가지고 성폭행하는 글루밍 성폭행의 한 유형이 아닌가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심석희 선수 사건이라고 안 하고 의혹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밝혀진 건 그렇죠. 아니지만 조재범 전 성폭행 코치 사건 의혹. 예,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신유용 사건도 빨리 이게 그러니까요.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 무슨 저 코치 그 의혹 사건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이 좋은 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이 피해자분의 이름을 따서 사건 이름 부르게 되면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피해자분을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가해자 이름을 넣어서 사건을 묻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신유용 씨의 충격 고백을 들어보면 당시에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당시 코치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면서요. 성폭행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지만 네. 폭행은 그 전부터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하. 중학교 2학년 때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하면 코치가 이 선수에게 유도 기술을 건 뒤 기절할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제자 폭행하라고 지금 유도 기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참 말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자, 이게 폭행이죠. 사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폭행을 했고요. 네. 예, 기절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진짜 스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자, 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네. 성폭행까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가 떨릴 정도로 사실 사제지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코치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쇼트트랙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이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린 소녀의 선수들을 네. 지속적으로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꿈까지도 아하. 완전히 이제 얼거버리는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런 어떤 용기를 내서 피해자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없어야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니, 그러면 5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전에는 뭐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한참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선수가 이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대로 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에 심석희 선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 선수가 다시 용기를 내면서 네. 이런 사건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유용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우리 둘이 진짜 한국 떠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이게. 유도계를 떠나야 된다, 너. 너만 떠나야 되는 줄 아냐, 한국을? 나도 떠야 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유용 씨가 어렵게 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신유용 씨가요, 이 유도에 입문하게 된 게 아버지의 권유로 너도 여성이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입문했다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버님이 원래 신유영 선수가 5살 때 처음부터 선수로 육성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배우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신 선수가 이제 매일 유도를 했고 본인도 좋아했고 재능이 이제 상당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전라북도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전북 고창의 한 중학교에서 스카웃을 했고 네. 이 이후에 이 신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발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재능이었죠. 이제 엘리트 체육인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이 가해 코치의 이제 계속된 폭행과 성폭행으로 이제 정신적 충격을 입어서 유도를 그만뒀고요. 현재는 네. 한 대학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아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코치라는 사람의 행태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아요.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신유용 당시 선수에게 몹쓸 행동까지 강요했다면서요? 정말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 행동이지만 이 코치가 신 선수에게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였으면 아직은 신 선수가 고등학생일 때예요. 2011년도에 한 유도 대회에서 신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유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회에서 3위에 그쳤습니다. 3위도 굉장히 잘한 거지만 신 선수의 그 당시의 실력에 비춰서는 좀 못했던 성적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해당 코치가 컨디션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건넨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인 2012년도 1월에 한 산부인과에 같이 가서 초음파 검사까지 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해당 코치는 본인이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어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런데 분명히 이 행동에 따르면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신 선수의 의사에 반했고 범죄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미성년자이면서 이러한 범죄를 당하면서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적인 상황에 놓인 신 선수에게 더한 수치심과 더한 불안정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정말로 어렵게 이 고백을 한 신유용 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여러분께 이거 하나만 전달해드리고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걸 그냥 보시고 뭐 딴 데 가봤자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드 계속 보시는 셈치고 잠시 저희가요. 자유한국당을 잠시 연결해 볼게요. 뭐냐면 오늘 황교안 전 총장이 입당을 한대요. 근데 입당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 입당식 소감도 밝히잖아요. 이제 그걸 저희가 잠시 연결할 테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뉴스파이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황교안 전 총리 잠시 후에
입당식을 합니다. 현장 취재가 연결해서 어떤 얘기가 과연 나올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잠시 후 오전 10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황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 입당 소감과 함께 전당대회 출마 의지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흘 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힌 황 전 총리는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 황교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의 등판으로 차기 당권 경쟁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우택, 주호영, 김진태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당권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황 전 총리의 입당 소식에 일부 당권주자들은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도로 박근혜당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단적인 계파 싸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당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일단 들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좀 바쁜가 봐요. 오늘 황교안 전 총리가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다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는 좀 나름 바쁜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 8개월 만에 이제 오늘 입당하게 되면 정치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심이냐? 황교안 전 총리가 물론 총리를 지내서 거물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요. 지금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돌려봅니다. 차기 여론조사, 이 대권주자 중에 누가 경쟁력 있냐,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요. 범보수 진영, 진보 진영 말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1위를 달리는 걸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본격적인 정치 무대는 오늘 입당으로 이제 처음이지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물급이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당식도 당이 마련을 해주고, 그 전에 있었던 오세훈 전 시장도 입당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에 이어서 또 한 명의 거물급이 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셈인데, 다음 달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당대표를 뽑아요. 지금 들어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예요. 정식 지도부가 아닙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지금 당을 이끌고 있어서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즉 당의 공식적인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예정이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겠죠.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시기에 입당을 한다는 것은 다음 달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즉 당권에 도전한 거 아니냐라고 언론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국민들, 시청자분들이면 누구나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최영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전 시장의 입당에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 입당하다 보니까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권주자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거린다. 이런 언론들의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의실로 들어왔고요. 지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홍철호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고, 왼쪽은 김용태 사무총장과도 또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념 촬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아마 입당의 소감을 밝히겠죠. 그리고 입당 소감 이후에는요, 현장에서 취재 기자들의 일문일답,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 소감을 일단 핵심 부분만 좀 전해드리고 다시
뉴스파이터 원래 얘기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데 돌려도 재미없습니다. 네. 일단 황교안 전 총리, 네. 당에서 반갑게 맞이를 해주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김용태 총장과 입장했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 속보는 빼주세요. 뭐, 김용태 총장과 입장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건 빼주시고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소감을 언론 앞에서, 대국민 앞에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도부는 이제 빠지고요. 네. 회장을 하고 지금 황교안 전 총리만 남아서 입당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원고를 꺼냈네요. 자, 현장 연결해서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앉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김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원 원내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당이 점차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입당 소감을 밝힌 기자회견 하고 있고요. 아마 저 이제 소감 미리 써온 소감은 이제 밝힌 이후에는 아마 기자들의 현장의 질문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할 것이냐 가장 먼저 나올 게 그거겠죠.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 당권 도전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또 민감한 질문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아마 언론들이 또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요. MBN의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요. 이 유도 선수였던 한때 유도 선수였던 신유용 선수의 과거 코치로부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그 충격적 고백을 얘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요. 그 신유용 씨에게 그 당시 코치가 김호인 변호사님, 자,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뭔가 이 신유용 선수를 당시에 이 사건 끔찍한 짓을 저지로 난 이후에 해당 코치가 회유를 하려고 했었다. 신유용 씨를 그런 정황에 대해서도 고백이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신 선수가 네. 경찰에 이제 고소를 했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 전후를 위해서 이 가해 코치가 회유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50만 원을 줄 테니 네.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사건을 덮자. 해당 지금 문자까지 공개를 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 50만 원을 줄 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이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경찰은 이제 처음에 기소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 일을 이제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증거를 경찰에 지시를 했고 보강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네. 참고인이나 목격자들이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전혀 수사에 협조를 안 했고 이 안타깝게 또 경찰에서 이 목격자들 참고인들을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이 내려져서 불기소 의견이 최종적으로 혐의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50만 원 있는데 이거라도 보내줄게. 무조건 아니라고 해라.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요. 이제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원래 한 1년 전쯤 지난해쯤에도 이미 고백은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용기 내서 심석희 선수의 고백을 보고 용기를 냈대요. 앞서 저 문자가 혹시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먼저 저 문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신 선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은 할 것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여기에도 뭐 내용들이 내 죄를 덮으려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너와 이러한 관계가 된 것 자체가 미안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죄를 자백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들어는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해당 코치가 신 선수에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신 선수와 본인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내용이 연인 관계였던 그러한 관계를 아내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서 내가 문자를 보냈다라고 또 한다면 이 해당 문자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 선수에게 유리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100%로 그 코치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이게 예. 앞으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반드시 이제 또 밝혀내야 될 텐데 예. 중점적으로 이 들여다봐야 되는 뭔가 이 밝혀낼 부분은 뭐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늘 그 이 성범죄 관련돼서 또 길이 오래 지난 성범죄 관련돼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직접 증거는 없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이 변호사님들 두 분이나 계시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일관되고도 구체적이고도 이런 그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신유용 선수의 그 진술의 신빙성 뭐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피해자 조사를 중앙지검으로 지금 올려가지고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 얘기는 이제 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그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중앙지검에서 신 선수 만나가지고 네. 보강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풀어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유용 씨 사건을 보면요. 예전에 서지현 검사가 이 네. 정말 고백했을 때 그때 상황과 거의 흡사한 부분이 뭐냐면요. 김동철 교수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른 척 그리고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증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증언이 필요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유도계 내의 영향력 때문에 네. 그랬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본인의 자녀였고 네. 본인의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용기를 낸 이제 신유영 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용기를 떠나서 사실 이런 문제가 그 운동계에 상당히 체육계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얘기가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용기라고 하는 것으로 네. 사실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 자체도 사실은 그러네요. 전 마음이 아프거든요. 네. 이 시스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네. 용기라고 얘기한 것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하루빨리요 이 사건도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물론 아직까지는 신유용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해 남성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이 명명되기를 또 하루빨리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